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 또 구독자님이 제 댓글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에서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급히 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 뉴스가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여기 지금 화재까지 나서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구독자님 중에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짜장면에도 그냥 짜장과 유니 짜장이 있듯이 마이크론에도 그냥 마이크론과 유니 마이크론이 있거든요. 그냥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 세계 3대 D램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유니 마이크론은 대만 기업이고 세계 3대 인쇄 회로 기판 업체입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똑같은 반도체 기업에다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몇 달 전에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그 정전이 난 공장이 하필 또 대만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유니마이크론도 대만 북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반도체의 특성상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니마이크론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사 내용을 보면 정상화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겠죠. 판매량이 감소하면 매출도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요. 반도체가 일반적으로 부족해지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클지 아니면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가 더 클지는 지켜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면 삼성전자에도 반사이익이 될 것이고요.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면 삼성전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인쇄 회로 기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에 인쇄 회로 기판이 사용되고요. 콘솔 게임용 칩셋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밖에도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DDR 메모리, 기타 등등 인쇄 회로 기판은 정말 수많은 곳에 사용이 됩니다. 유니마이크론의 주요 고객사는 퀄컴, 미디어텍, 브로드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와도 연관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퀄컴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공급 부족으로 퀄컴의 모바일 AP 판매량이 감소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컴퓨터를 예를 들면 컴퓨터 본체가 한 대 구성되기 위해서는 CPU, 램,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이 다 결합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컴퓨터 본체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컴퓨터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유니마이크론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고객사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해당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GDDR6 메모리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GDDR6 메모리는 그래픽 전용 메모리거든요. 한마디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 특화된 메모리라는 건데 세계에서 그래픽카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실제로 그래픽카드를 보면 회로 기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GDDR6 메모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픽카드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니마이크론의 화재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임팩트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 주로 스마트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놓고 봐도요,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쇄 배려 기판이 부족하면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인 모바일 D램도 세계 1위입니다. 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리지드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 세계 1위.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표시될 화소의 위치와 색깔을 컨트롤하는 DDI도 세계 1위.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이미지 센서도 세계 2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도 세계 2위.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 이것을 엑시노스라고 부르죠. 이것도 세계 4위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이 정도니까요. 삼성전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갑자기 작년에 애플에서 삼성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받는데 그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매로 몇 개씩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참 전에 대량으로 체결을 하는데,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너무 적게 나오니까 디스플레이 공급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약 물량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너무 조금밖에 안 가져가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본인들이 원래 요구했던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1조 가까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유니마이크론의 화재로 인해서 만약에 공급을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분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업계 관계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판매량이 줄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클 경우 오히려 전체 매출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줄더라도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D램 세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정전이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동반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할 때 반도체 업체의 이익은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니마이크론의 사례에서도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해보다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까지 주로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업체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든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즘 정말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 문제가 TV에도 많이 방송이 될 정도니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바로 파운드리 업체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TSMC와 삼성전자의 수혜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어떠한 관점에서 봐도 이 파운드리 업황은 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TSMC랑 삼성전자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적어도 전망은 밝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요즘 뉴스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제가 의도해서 본 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뉴스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반도체 업황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무리 지지부진해도 결국 이렇게 밝은 미래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업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든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에는 분명히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